지난 영상에서 학원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그럼 학원을 보내기로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학원을 선택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유명한 학원, 잘한다고 소문난 학원, 대기가 긴 학원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학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학원의 형태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형 학원이 잘 맞는 아이도 있고 소수 인원으로 꼼꼼하게 관리받는 환경이 더 맞는 아이도 있습니다. 대형 학원은 많은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자극을 받고 스스로 따라가는 힘이 있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공부 습관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거나 질문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한 아이라면 소수 인원 수업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유명한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학원을 선택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업 방식입니다. 단순히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학원인지, 아이의 이해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하는 학원인지를 봐야 합니다. 공부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테스트가 있는지,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지,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원에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집에서도 아이가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아이를 시험 보듯 확인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배운 내용을 아이가 직접 설명을 해보게 한다거나 기출문제 사이트를 활용하여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다른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원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념이 빈 곳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 역시 매번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엄마가 보기에 좋은 학원보다 아이 스스로 다닐 수 있는 학원이 더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학원을 너무 자주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맞지 않는 학원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다고 바로 이동하기보다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수업 방식이 맞지 않은 건지, 조금 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건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원은 아이 공부를 대신해 주는 곳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학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감을 얻고 있는지입니다. 오늘도 아이에게 맞는 교육 방향을 찾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